자, 오늘 우리 개인 장비 중에서 제일 비싼 최고가 아이템 나오는 날 아닙니까? 뭐라 그랬어? 오, 감사합니다. 밀리터리어 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아시겠죠? 야간 투시경. 오, 이런 이렇게 윤곽선도 아웃라인도 이렇게 있고요. 오, 지금 산이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적.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레스트 인 피스. 네. 약 4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 타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바짝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팀 제작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 전장은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들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검증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개인 전투 장비인 방금 영상에서 보니 야간 투시경도 게임 체인저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밤을 지배하는 자, 전장을 지배한다는 말이 네.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은요, 그러니까 나이트 비전 거울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한밤중 또는 뭐 동굴, 터널 혹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 내부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작전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광학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요, 우크라이나군이 첨단 그 야간 투시경을 활용을 해서 야, 이게 전쟁에서 필요한 장비구나,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에서 잘 쓰는 걸 보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이렇게 러시아의 주변국들, 러시아에게 직접 압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정말 앞다퉈서 야간 투시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보통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무인기, 무슨 뭐 포, 무슨 뭐 전차, 뭐 드론, 뭐 하여튼 이런 것들만 게임 체인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하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로 이 야간 투시경이 이렇게 꼽히는 겁니까? 전쟁 초기에 그 우크라이나가 가장 걱정했던 게 러시아의 전차 부대였거든요. 역시 그렇겠죠. 네, 그 러시아 전차들이 옛날 그 독일 전격전처럼 막 대규모로 밀고 들어오면 단기간에 그냥 승패가 결정될 거라는 예측이 사실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러시아 전차 장갑차들이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맥을 못 추고 그냥 돈좌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최신 야간 투시경을 보급받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제 전쟁 초반부터 밤만 되면 야음을 틈타서 정찰 내복 작전을 펼치고 또 러시아 전차의 그 병력 위치 파악하고 미국제 제블린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근접 파괴를 하면서 러시아군이 사냥을 당하는 신세가 됐던 겁니다. 예. 바로 지금 사진 왼쪽에 여기 빨간 원 안에 저 병사가 야간 투시경 착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밤에 안 보이는 걸 보게 돼서 그 이후로 어떤 작전을 펼치냐에 따라서 뭐 진짜 제블린으로 탱크 잡거나 이러면 진짜 뭐 수문 공식이 아니라면 그냥 대놓고 공신되겠는데 이 정도면요? 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이런 성공적인 반격 뒤에 미군과 그 나토에서 제공한 야간 투시경 그리고 거기 따른 그 야간 작전 수행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야간 투시경 숫자만을 보면 또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군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 등 극히 일부만이 야간 투시경을 확보한 상태였는데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부터 야간 투시경을 병사 개인당 한 대씩 보급을 했어요. 진짜요? 네. 1대1로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그 미군과 나토 동맹국에서 널리 사용하는 ANPVS-14 같은 단한식 야시경 그리고 또 이제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싼 최신형 야간 투시경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패키지에 포함을 시켰던 거죠. 예. 보면요, 저게 일반 그러니까 정규군 병사가 아니고요, 특수부대원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지난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그 대당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글 형태 야간 투시경을 공급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대당 가격이 약
9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 가장 진보된 성능의 차세대 야간 투시경 AN/PSQ ENBG-B 이 제품도 공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9천만 원짜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야시경이 중간에 이제 열상 장비가 결합된 이제 소위 하이브리식 장비라고 되는데요. 미국의 방위 산업체인 L3 해리스가 개발을 했고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미 육군의 5개 여단 전투단과 해병대 총 18,000대가 납품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9천만 원짜리가 1억으로 처음에 요즘 환율 따지면 1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18,000 되면 와, 그 예산이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써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군의 판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시경들이 사실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야시경을 채우고 있는데, 자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간 정말 현존하는 최고의 야간 투시경을 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ENBG-B는요, AI 증강현실, 그다음에 목표물 식별 기능 기술 등을 전부 종합해서 다양한 시각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판단에 따라서 최적의 시야를 확보를 한 다음에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하는 이 융합 기능을 선택을 하면 이 윤곽선 지금 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게 바로 그런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냥 야시경으로만 쳐다보게 되면은 이 경계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 그 뭐라고 할까, 어두운 데서 이제 뭔가 움직이는 걸 보이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면, 자 이런 경계선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인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계선이 없으면 야 저게 정말 보여?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몇 초 정도 사람이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데, 이 경계선을 따주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ENBG-B는 그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영상 획득하는 것 이외에도요, 다른 장비가 획득한 영상을 무선으로 수신받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본부에서 더 큰 장비로 어떤 뭐 정보를 땄다. 그렇죠. 보내고 받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ENBG-V의 그 스마트 배터리 팩이 전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무선 통신의 그 중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어둠 속에서 사물을 식별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까지 구성하고 그야말로 이 분대 단위의 협동 전투가 가능하게 하는 그 단말 역할까지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물건인 거예요. 예. 앞에 그냥 야간 투시경이 아니라 스마트 자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가 된다면, 예, 네트워크 이거 커넥션까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보이고 그러면 뭐 얼굴 내밀 때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병사들은. 근데 그럼 본인을 최대한 지키면서 향후 작전도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엄폐물 뒤에 이제 숨어가지고 그래서 표적 지시기를 갖다 사용해서 적을 딱 조준하고 총만 싹 노출한 다음에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카메라를 보면서 그냥 교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이제 야간 투시경을 쓰면은 총 뒤에 달린 조준경을 이렇게 직접 조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IR 레이저, 적외선 레이저로 그 표적을 가리키는 표적 지시기. 아, 시뻘건이 이거 막 돌아가는 거 있죠, 이쪽으로 광선 같은 거 쏘는 거. 예, 예. 그거는 이제 빨간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 레이저를 써서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거는 저기 보면 안 되니까 비가시, 적외선으로 된 비가시 레이저를 쓰면은 예. 이제 그거를 야투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딱 레이저가 조준해주고 쏘니까 그만큼 대응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예. 근데 신기한 게 깜깜한데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부엉이의 눈에서 뭘 추출한 건가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야투경이, 야간 투시경이 작용하는 그 원리가 뭡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광증폭식, 광증폭. 예, 야간 투시경 개념인데, 일단 뭐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약한 빛을 증폭을 시키는 거죠. 네. 달빛이나 별빛이나 뭐 주변에 있는 빛 이런 것들인데, 이 주변 광을 이제 영상 증폭관으로 수천 배 증폭을 시켜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상 증폭관이라는 게 바로 이 야간 투시경의 아주 핵심적인 뭐 부품. 예. 이게 없으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그렇게 되는데, 이 동작 원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빛이 굉장히 약한 빛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 봐요. 아, 예. 완전한 암흑인데 잘 없으니까 미약한 빛, 즉 광자죠. 광자가 이 영상 증폭관의 전면에 위치한 이제 그 입사창을 통해서 광음극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광음극이 이 광자를 흡수해서 전자로 변환을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기술이자 물리 원리거든요. 이거는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데 광자가 특정한 조건에 있는 금속을 때리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게 광전 효과라는 원리인데 이게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1921년에 노벨상을 받은 원리예요. 아, 그래요? 예.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광전 평가 효과. 절하된 겁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에 너무 혁명적인 이론이라서 오히려 조금 오. 다들 인정은 했지만 그걸로 상은 안 줬고 이 광전 효과로 상을 받았어요. 광전 효과, 광학의 전자에서. 광자, 전자.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원리를 바로 그대로 도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광자가 이제 들어가서 전자로 바꾸는 이 작업이 여기서 진행된 거고 예. 또 광자가 전자가 되고 나면 이 전자는 이제 증폭이 굉장히 쉽죠. MCP라고 적혀 있는 미세 증폭판으로 전자를 하나씩 하는 건데 저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진공관 같은 게 수백만 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하나가 이제 전자를 받아서 이제 중폭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미세 증폭판은 이제 고전압이 걸려 있고요. 아주 미세한 유리관 직경이 610 마이크로미터니까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100만 분의 1미터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유리관들로 이제 딱 이렇게 벌집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와, 그런 관을 또 만들 수 있나 보죠? 네, 실제로 뭐 지금 저 집적 회로 기술은 거의 뭐 나노 기술까지 다 가 있으니까 아, 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그 S전자는 다 하시는 거죠? 예, 이미. H전자, 예. 이천이나 저기 어디죠? 하여튼 그쪽에서 하는 거 하시는 거군요. 예. 10억분의 1미터 아, 예,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몰라서 그렇지. 예. 이 채널 하나하나가 이렇게 전자 하나하나를 증폭한 역할을 하고요. 벽면에 충돌해서 1차 전자를 방출하고 이 전자가 또 다른 벽면에 충돌하면서 다수의 2차 전자를 생성을 해서 전자 증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하나의 광자가 들어와서 하나의 전자가 튀어나왔던 것이 이제는 수백 수천 개의 전자로 증폭이 되면서 매우 미약한 빛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960년대에 실용화된 그 1세대 그 영상 증폭관은요, 이 아까 말씀하신 이 MCP 그러니까 미세 증폭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폭률이 엄청나게 낮았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도가 낮고 화면 가장자리 왜곡도 발생하고 뭐 당연히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거리도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70년대 이제 2세대 그 영증관, 영상 증폭관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MCP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전자 증폭률이 말도 안 되게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달빛이나 별빛만으로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보면은요,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해상도가 한쪽 뿌옇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초점이 안 맞춰지는 곳에서 초점이 계속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뭐 1세대, 네. 2세대, 3세대 다 봤는데 1세대 보면 진짜 자글자글해서 인식이 거의 안 됩니다. 예. 확실히 선명해지네요. 세대가 바뀌면서.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1980년대 등장한 3세대인데요. 이게 2세대 기술과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광음극이 이제 광자를 전자로 변하는 효율이 매우 높은 이 갈륨 비소를 활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상도, 감도가 훨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최고 수준이자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장비로는 그 미국과 전 세계 나토 동맹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한식 AN/PBS-14, 그 다음에 우리 군의 그 단한식 그 PBS-04K, 예,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이 PBS-04K는요, 국내 전자광학 전문 기업인 이오 시스템이 2004년 독자 개발을 해서 이제 뭐 K3, K4, K6 등 이런 그 다양한 그 기관총대에 이제 설치해서 조준 사격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신뢰성을 가졌습니다. 예. 그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국내 전자광학 전문 기업인 이오 시스템으로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오늘. 예. 본인들 장비까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교습을 좀 받았고 예. 자세하게 저희가 우리 기술은 또 어디까지 이제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방금 보면 그 이미지가 다 녹색이거든요. 이게 녹색 하나입니까? 아니 이제 필터 어떤 색깔 뜨냐는 필터예요. 필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네. 보통 이제 녹색이나 이제 혹은 지금 이제 그 백색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MCP를 거쳐가지고 증폭된 전자들이 이 영상 증폭관의 그 가장 그 최후단에 위치한 그 형광 스크린에 이제 딱 도달을 하면 이 형광막은 이제 고속의 전자가 충돌하면서 이 형광 물질이 이제 빛을 방출하니까 이제 그게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전자를 그래서 이제 다시 가시광선으로 바꾸는데 최종적으로 이 가시광선이 저반 렌즈를 통해서 사용자 눈에 전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어두운 것도 밝게 보이긴 하는 건데 자 이때 이 형광막을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녹색이다 보니까 이제 녹색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녹색도 많이 보고 되게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뭐 백색 혹은 파란색 계열의 그 형광막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녹색을 쓰면 약간 좀 구형이고 이게 백색 뭐 이렇게 이 파란색 가까워지면 이거 좀 신형이다. 뭐 대략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아 그럼 그 영상 증폭관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야투경기도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 사실은. 그래서 뭐 사실 영상 증폭관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실제 이 야투경 기술의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증폭관을 군사 선진국인 뭐 미국, 프랑스, 뭐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할 정도로 이제 개발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타국가로 수출할 때 이제 강력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핵심 부품이기도 해요. 실제 그리고 군 안에서도 이 증폭관을 이걸 가지고 성능을 가지고 막 그 차별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생산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막 증폭관 성능이 되게 좋고 어떤 것들은 떨어지고 그래요. 제일 성능 좋은 거는 뽑아서 조종사.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대, 예. 그다음에 뭐 일반 부대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현대전쟁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게 야투경이라는 게 그 작용한다면서요. 아까 네. 광학 증폭 시인가는요. 그런데 우리가 전투하다 보면 무슨 뭐 땅굴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칠흑 같은 어둠에 달빛도 별빛도 없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막 적군이 들어왔는데 야 불 다 꺼버려. 애가 진짜 없으면 이 야투경이 안 보이면 진짜 맹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머리만 무겁고. 예, 그러니까요. 괜히 진짜 깜깜할 때는 안 보인다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열화상 기술인 거죠. 아, 열화상 기술? 예. 사실은 자연계의 모든 것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는 뭐냐면 이게 사실 물리학 원리인데 물체 내부의 원자들 모든 것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결국 적외선 스펙트럼의 광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낸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적외선 스펙트럼이 바로 열선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다 나오는 적외선을 보는 그 기술이 바로 열화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열화상 기술은 결코 이제 볼 수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절대 영도가 영하 273도인데 절대 영도가 이제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정지하고 있는 상태. 근데 그런 상태는 없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우주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물론 그 이 열화상 기술로 보는 것들 주변의 온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구별을 하기 때문에 뭐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주가 어떤 색깔로 딱 보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외계인이 이 지구를 침투했을 때도 외계인이 스스로 은신 기술이 있어가 하더라도 열화상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그래도 그 절대 영도 영화인가 뭐 그건 아니니까. 예, 뭐 잘 아주 둘러싸면 모를까 그냥 보면 보이죠. 예. 이걸 이제 그 적외선을 시각화시키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기술은 초당 약 30회 스캔을 통해서 그 상세한 온도 패턴, 즉 열화상을 생성을 하고요. 이걸 전자 신호로 바꿔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가시광선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런 거를 뭐 열상 장비, 열화상 장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건 또 낮에도 쓸 수가 있죠. 낮에도 은폐한 적들 찾는 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야간 투시경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인 거고요. 계속 얘기했던 게 영상 증폭 방식인 거고 이게 이제 열화상 기술을 쓰는 건데 최근에는 이 두 기술을 섞은 제품들이 나오죠.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제 ENVG-B가 바로 영상 증폭관과 열화상 기술을 하나로 결합한 최초의 야간 투시경이고요. 이런 이제 퓨전 장비는 영상 증폭관으로 보는 화면하고 열상 장비가 보는 화면이 아주 정밀하게 레이어드가 돼가지고 그 일치가 돼서 또 실시간 비디오 그리고 상황 인식을 위한 뭐 풀컬러 지도 어레이 이런 것도 수신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와, 그러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뭐 그 장비들은 현존하는 그 야간 투시경 끝판왕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상 증폭관과 열화상 기술을 융합한 야간 투시경 이거 원래 미국이 이제 처음 개발했으니까 가장 역시 미국이구나 했는데 자 그것을 미국 외에 두 번째로 개발을 완료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 미국 외에요? 오, 네, 끝판왕 기술을 우리가 미국 외에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고요? 예. 어.
국내 그 전자광학 전문 기업인 이오 시스템이 이제 지난 카덱스 2024에서 공개했던 신제품 특수작전용 야간 투시경 이제 그 제품명 모델명이 랩터 F입니다. 이게 바로 이건데요. 예. 영상 증폭관과 열화상 기술의 장점만을 적용해서 야간과 악천 상황에서도 움직이는 물체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도시 지역은 물론이고 전방 지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보시다시피요. 이 우리 그냥 야시경 쌍안이잖아요. 쌍안 야간 투시경. 근데 가운데 이제 이 열상 장비를 같이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열상 장비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라인 따기도 해주고 해야 되면 이 안에 나름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예. 자,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반갑습니다. 직접 예, 우리 예. 교부대를 들고. 자, 우리 대한민국의 광학 전문 기업이죠. 이오 시스템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꽉 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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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네. 자, 그러면 라인업을 한번 설명드릴까요? 얘는 2000년 군번이시면 좀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죠? 단안? 2000년은 모르죠. 2004년 2004년, 네. 이후에 PBS 04K 그러니까 이제 PBS 14, PBS 14라고 하는 그 단안 미군이 쓰는 거를 또 이제 우리 군에서 맞게 예. 만들어낸 단안. 그다음에 예. 그거를 양안으로 만든 게 요게 이제 요 회사 모델은 랩터 18B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예. 앞에 막아놨는데도 보이네요. 이게?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게 돼 있고요. 네. 그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이거 지금 우리 조명 있는데 이거 계속 켜놓으면 이게 필터 영진관 그 고장 나죠. 예. 그 여기 구멍이 좀 있군요, 여기. 예. 요게 있어서 이게 보이는구나. 예. 요 렌즈 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양쪽에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보이는데요. 예. 그럼 얘는 뭡니까? 랩터 16이라고 그래서 16B 양안이죠. 예. 이거보다 훨씬 가볍게 만들었대요. 얘 지금 무게가 이런데 이거는 예. 한 500g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케이. 자 보세요. 와, 이건 차이가 예, 거의 한 100g 이상 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 400g대 정도라고 하는데. 생긴 거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무게는 확실히 자, 가벼워졌네요. 이거하고 한번 무게 비교해 보세요. 이게 단안이거든요. 와, 이거 거의 비싼데요? 그렇죠. 예. 와, 양안이랑 20년 동안 기술만이 개발이 됐군요. 이렇게 와, 양안인데 단안이랑 비슷합니다. 와, 짱이다. 이게 예. 그래서 아마 우리 CCT 그래서 공군의 정예 특수부대죠. 그래서 뭐 공정통제사분이 쓰시는 이게 실 장비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랩터 16. 16B. 예. 와, 이거 장비 예전 거랑 새 거 이거 딱 그 진짜 체감 제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이게 바로 그거죠. 우리 계속 얘는 얘기했던. 미국 거. 예, 이거 미국 거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아니죠. 국산이요, 국산. 이거 만드셨다니까요, 여기서. 아니 아까 이게 끝판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말고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아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와, 이거는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예. 저 복면까지 써야 되나요? 안 떨어뜨리게 조심하세요. 비쌉니다. 비싸요, 형. 와, 이거는 지금 아니 좀 조명 끌 수 있나요? 와,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이건 참. 와, 이거는 광증폭인가 봐요. 그래서 그대로 야간에 그냥 그 얼굴이 다 보입니다. 예. 요거는 광증폭으로 하는 야충이. 이거 섞으니까 안경도 보여요, 안경. 그러니까 원 선생님 안경 쓰신 건 보이고 네. 얼굴도 보이고 테두리도 나오네요. 이야, 이게 그 신기술이군요. 이게 융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얼굴도 보이고 테두리도 보이고 열화상만 하면 테두리만 보이고 그냥 테두리만 보여요. 테두리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데요. 와, 대박인 게 우리 A 작가님은 이 앞머리가 이마를 다 안 내놨거든요. 좌우로 갈랐어. 그러면 그렇게 세모랗게 보여 이렇게. 네, 저 뒤에 모니터 뭐 이런 거. 와, 이거 사물이 그냥 보이네요. 전 사람만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신기하네 이게. 그만 저 이거 벗으라니까. 저 끄고 하면 안 돼. 끄고 하면 아니 쓰고 하면 안 돼 이거. 무겁지도 않아 갖고 하루 종일 이거. 양 박사 얼굴도 안 보이고 좋아요. 와 그래. 진짜 모든 우리 장병들에게 1인 1닭처럼 이게 다 야투경이 다 지급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간 투시경 그런데 1960년대에 실용화가 됐고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 배치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소위 영세대 야간 투시경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전보다 이전에 미국보다 한 발 빨리 야간 투시 개념을 처음 전장에 적용한 쪽은 역시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그 결과는 어땠을지 본방 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산한 밤 어둠 속에서 기묘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에만 활동하며 인간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그림자. 사람들은 이들을 오래전부터 뱀파이어라 불렀죠. 신화나 전설 속에서만 등장하던 공포의 상징 뱀파이어. 그러나 뱀파이어는 정말 상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놀랍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 실제 뱀파이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목표를 포착한다는 이 존재. 그 등장만으로 전장은 순식간에 공포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오싹한 이름을 입에 올리게 되는데요. 뱀파이어가 나타났다. 과연 암흑의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뱀파이어에 대한 소문은 근거 없이 퍼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독일로부터였죠.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불씨를 지핀 독일. 체코를 점령하고 서부에서는 프랑스를 무너뜨렸으며 영국 본토를 향해 맹렬한 공습을 퍼붓기 시작하죠. 파죽지세로 승기를 잡은 독일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해서 독일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의 참전으로 전세가 점차 뒤집히기 시작했고 연합군의 대공세가 독일 전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전쟁의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 당시 독일군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나지였습니다. 연합군이 하늘과 영토를 장악하자 나제는 움직일 수도 보급을 할 수도 반격을 시도하는 것조차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죠. 결국 독일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밤. 그렇게 독일은 전장의 무대를 낮에서 밤으로 옮기는 구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밤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하는 것. 어둠은 적에게도 아군에게도 너무나 공평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밤피르라 불린 무기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커다란 총 같기도 하고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왜 뱀파이어로 불렸는지 이해가 가실 텐데요. 밤피르는 소총에 장착해 사용하는 장비로 적외선 탐조등, 특수 조준경, 그리고 배터리로 구성됐습니다. 총 위에 부착된 커다란 원형장치 보이시죠? 바로 적외선 탐조등인데요. 적외선이 빛 한 점 없는 밤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병사의 눈에 갖다 대기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밤의 형체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사람의 윤곽, 움직임, 지형의 경계까지 병사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윤곽이 살아있는 전장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장의 규칙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낮에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밤에도 싸울 수 있다. 아니, 밤이 되면 더 강해진다. 어둠 속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해 인간을 위협하는 뱀파이어처럼 밤만 되면 나타나 어디에서 쏘는지조차 모르게 공격해오는 밤피르는 적군에게 심리적 공포와 혼란을 안겼는데요. 그렇게 어둠을 무기로 삼은 존재 밤피르는 영광스럽게도 전장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야간 투시경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밤피르가 비춰낸 화면은 매우 선명했고 최대 70m 거리까지도 식별이 가능했는데요. 이 무기를 손에 쥔 병사들은 야간 사냥꾼이라 불리며 전장을 위협해갔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밤의 무기, 성능만 보면 분명 혁신이었지만 무게와 운용성 면에선 실로 안타까운 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배터리였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병사가 등에 메고 있는 나무 케이스 보이시나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적외선 탐조 등을 구동하는 주 배터리 무게만 해도 약 13.5kg. 여기에 조준경 속 영상 변환기를 위한 보조 배터리까지 따로 휴대해야 했죠. 그리고 이 장비가 장착된 돌격 소총의 무게까지 더하면 병사 한 명이 짊어져야 했던 무게는 무려 21kg. 총 한 자루가 아니라 거대한 장비 세트를 메고 싸워야 했던 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밤피르의 배터리 지속 시간은 연속 사용 시 약 20분 내외, 상황에 따라 10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보고도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비가 실제로 사용된 시점은 1945년 2월부터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밤피르를 두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 장비가 전쟁 초기에 대량으로 보급됐다면 전장은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기회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피르는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전쟁의 끝과 마주했고 그 힘을 증명하기도 전에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인류 최초로 밤을 보며 싸운 무기 밤피르. 전장을 바꿀 수 있었던 가능성은 있었지만 전장을 바꾸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늦었던 전쟁사가 남긴 가장 아이러니한 뱀파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 표현이 좀 자극적입니다만 단점이 장점을 씹어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여튼 뭐 독일의 진심은 야간 작전에 대한 독일의 진심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 그 2차 세계대전 후반 그 독일 기갑부대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5호 전차 판터가 이 야간 투시 장치를 전 세계 최초로 장착한 전차였다고 하죠. 그래요? 예, 이미 그 시절에. 예, 그래서 탱크에도 그래서 보병뿐만 아니라 전차에까지 야간 전투 능력을 확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독일이 이 분야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은 그 구스타프 열차나 V1, V2 같은 로켓 이런 성능이 우수하거나 또 이전에 없던 독특한 무기들을 많이 등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적 상상력이라는 점에서는 좀 대단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 현실하고 SF의 경계를 허물면서 혁신적인 무기들이 탄생된 것도 맞죠. 그렇군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그 위력이 입증이 되면서 유럽 국가들도 앞다퉈서 야간 투시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럽산. 뭐 유럽에서는 가장 유럽이 자랑하는 이 프랑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광전 부품 제조 그룹인 엑소센스사 거기 산하에 포토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첨단 4세대 영상 증폭관이 적용된 장비를 만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4세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4세대가 4세대 장비 아직 없고요. 이게 이제 유럽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4세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그 미국의 뭐 3세대보다 뭐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유럽 기준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의 4세대 영상 증폭관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16mm 영상 증폭관을 기반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18mm 영상 증폭관에 대비해서 선명도와 해상도가 좀 더 높아졌다. 그래서 그 3세대 단한식 그 야간 투시경보다 DRI, 즉 탐지, 인식, 식별, 디텍션, 레코니션, 아이덴티피케이션 요 능력이 50% 이상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달리 얘기하면요. 사실은 이렇게 구경이 큰 걸 줄여가지고 해서 성능을 높였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능 높아진 거야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어제까지 다른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초고속 자동 차단 기능인데요. 껌껌한 곳에서는 불꽃이나 섬광이 딱 일어나면 눈에 이제 잔상이 나오면서 몇 초간 이렇게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실명 상태가 됩니다. 이 전문 용어로는 시야 가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4세대 장비에서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도 뭐 사실은 뭐 미국 장비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영화 보면 이렇게 그 뭐죠 라이터 갖다 키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걸 막는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차단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미 예전부터 기능이 들어가 있던 건데. 그러면 예. 그걸 이제 유럽은 자랑한다 이거죠. 네, 유럽은. 우리 이오 시스템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는 거랍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 왜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럽 입장에서 신기한 겁니다. 우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있지 이게? 예. 그다음에 이제 수명 주기에서 이제 3세대 영증관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야투경이 원래 이제 소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사용하면은 선명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증폭관은 이제 시기가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4세대 영증관은 이제 예술적 주장에 따르면 1만 시간 정도 수명 주기를 보장해서 10에서 1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원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AA 배터리를 써서요. 한 개를 장착하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포토니스타 장비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능력을 모두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무게까지 줄였다. 400g 이하로 가벼워서 전투율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벼우면은 분명히 그 쓰는 그 작전 병사한테는 엄청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실제로 현역병들에게 예. 야간 투시경 성능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는 대개 무게와 크기를 얘기한다.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뭘 물어봐도 무게만 크기가 중요하다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장착하니까 얼마나 목에 부담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장시간 착용하면 이렇게 목에 물이 가고 예. 뭐 승모근 이런 데도 많이 묻힐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부상 위험도 생기고 그럴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VR 고글들 예. 그쪽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VR 고글도 이 무게 때문에 보급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 자꾸 앞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전체적으로 무겁고 불편하니까 그걸 예. 끼고 뭐 1시간, 2시간 게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근데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쟁 상대인 미국의 L3 해리스가 만든 렌즈 4개짜리 야간 투시경이 사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무게가 700에서 900g이나 돼서 와 이건 무거울 수밖에 없겠는데 그 2개도 아니라 4개인데? 네, 이거를 헬멧에 장착하기에는 좀 무겁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고요. 예. 당연히 비슷한 성능이라면 가벼운 쪽을 선호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다파라고 하는 그 국방고도연구기획국 여기서는 지금 안경형 야간 투시경을 이제 만들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경 쓰듯이 이렇게 예. 얇고 가벼운 야간 투시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 VR 고글도 마찬가지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평면 광학 그리고 변환 재료 분화 이런 발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영상 증폭기 크기를 무게를 많이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예. 사실 뭐 그 IT에서 보통 개발하고 있는 그것도 대부분 안경식으로 스마트 글라스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역시. 근데 그 전에는 솔직히 이 사안 야간 투시경이 스펙상은 짱일 거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최초로 개발한 장비예요. 이 사하니 야간 투시경은 이제 2011년 그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내부그룹 요원들이 빈라덴을 사살했던 그 넵튠 스피어 작전에서 착용하고 이 작전에 성공을 해서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게 특수부대용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조종사들 C-130 같은 이제 이 기체들 이제 특히 야간 특수작전 때 침투에 들어갈 때 쓰기 위해서 쓴 건데 이게
사실 이 내부 소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괜찮다라고 해서 쓰는 건데요. 이제 얘는 무려 렌즈가 4개니까 시야각이 이제 기존의 쌍안식보다 뭐 거의 뭐 2배. 그러니까 좌우 이제 97도까지 넓어져가지고 해서 공간 인식이 정말 엄청나게 인식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비는 우리나라도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그때 우리 대테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바람에 특전사, 707 특임여단, 공사경찰 특임대대 등 대테러 부대, 요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의 1,000개 가까이, 900여 대가 도입이 됐어요. 개당 가격이 4천여만 원에 달해서 이제 대량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요. 사실은 이거 거의 1,000개 가까이 사가는 거 보고 다른 나라에 다 놀랐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해? 우리나라는 이거 몇백 개 사기도 힘든데. 예. 우리 육군 주력인 야간 투시경이 그 PBS 04K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유럽의 포토니스 그리고 미국의 L3 해리스타 그 모두 나는 최신형이니까 그 융합형 뭐 그런 스타일이겠죠?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모두 영상 증폭관 기술만을 통해서 작동한 제품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나름의 또 한계도 있습니다. 최신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사실 저희가 항상 뭐 우려하고 있는 부분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 역시 뭐 최근 열병식 같은 야간 투시경을 등장시켰다고요? 네, 열병식에 등장하는 그 북한군의 개인 장구리도 지금 서방군하고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는 야간 투시경하고 열상 조준경 그리고 방탄복, 위장무늬 전투복 등을 갖춘 병력이 등장하고 있죠. 예. 아니 그런데 그 야간 투시경의 어떤 그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수출 통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어떻게 이걸 갖게 됐죠? 개발하지 않았을 테고요. 뭐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은데. 아 역시 그렇죠. 또 어둠의 경로인가요? 카피를 잘하는 나라, 그 세계의 모든 물건이 카피가 되는 그 멋진 나라. 네. 네. 그 나라가 있죠. 어쨌든 그 나라를 통해서 야간 투시경을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몇 년 전부터 탈레반이나 IS도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군이 현지 군대에 지원한 장비가 이제 이들에게 노획된 경우들이 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아프간 반군이 미군이 사용하던 3세대급의 야간 투시경을 입수하는 바람에 이미 3세대급 야간 투시경 장비 기술이 미국의 적성 국가들에 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네. 많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앞서 뭐 세대 구분하셨었는데 4세대 영상 증폭관이 적용된 야간 투시경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내 야간 투시경 그 핵심이 되는 그 영상 증폭관은 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전량 수입. 아직은 안타깝게도. 예. 예, 그래서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그 단안식 그 PBS 04K 여기에 탑재된 그 18mm 영증관 영상 증폭관은요. 포토니스사가 이오 시스템하고 협력해서 2005년부터 약 20년간 이제 47,000여 대를 공급을 했어요. 네. 47,000대가 우리가 지금 보급이 됐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의존도 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 기술 자리, 국산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시점이 좀 나왔습니까? 자, 이거를요, 이제 드디어 다시 시도합니다. 누가 시도합니까? 오늘 이 장비를 들고 와주셨던 그 회사. 이 야투경관 아니에요. 예. 영상 증폭관도 이오 시스템입니까? 예. 그래서 저 하여튼 꼭 좀 성공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기술은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거의 반도체 만드는 정도 수준의 그런 되게 이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이 되게 첨단화돼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거는 박수를 쳐드려야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이오 시스템. 예.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야간 투시경의 효율성을 입증해 내므로써 게임 체인저로까지 야투경이 등장했다. 그런 소식, 관련 소식을 쭉 전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그 삼국지 같은 데 전투를 보면요. 예. 밤이 되면 다 그냥 멈춥니다. 다. 멈추고 돌아가야 돼요. 맞죠? 전투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야습을 하는 경우 가끔 있지만 그런데 그 얘기는 양쪽 다 전투 수행이 불가한데 만약에 한쪽의 전투 수행이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밤을 될 이용할 수 것인가. 있다면. 그러니까요. 또 한쪽이 조금이라도 우월하면 예. 또 조금이라도 좋은 장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뭐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야간 투시경 같은 것들의 보급이 굉장히 좀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현대전에서는 야간을 지배하는 자가 전장을 지배한다. 그리고 사실 이 교리는요, 미국이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미국도 뭐 일반 보병부대가 다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뭐 레인저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뭐 특수부대들이 먼저 활용을 하면서 전략적 표적들을 전부 막 획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게 계속 퍼지고 퍼져서 이제 일반 부대까지 야간 전투 능력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야간 전투, 비가시 전투,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터널에서 싸우면 사실 야간 전투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워내야 될지 교리하고 전술이 먼저 딱 제시가 돼야 그래야지 아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이게 수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군이 반드시 앞으로 10여 년 내에는 1인 1야투경 요거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지니 TV, KFN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또 이오시스템 이게 멀리서 오셔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막 4천만 원짜리 장비 이렇게 딱 놓고 하니까 그냥 쪽싹 뚫어내요 그냥. 본게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그랜저한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었네 내가. 깨질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손 받치고 있어. 그래서 풀옵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